7조 원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치킨 한 마리씩 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한 기업을 살리는 데 쓰였는데요. 바로 HMM입니다. 과거 현대상선으로 불리던 이 회사는 사실상 망한 상태였죠. 국가가 국민 세금 7조 원을 쏟아부어 겨우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직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총카업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대국민 협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단순한 본사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물류 패권이 걸린 시스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HMM을 보면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해 전 세계 해운업계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중국 경기 둔화로 물동량은 바닥을 치고 배는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놨죠. 운임은 폭락하면서 배 띄울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었거든요. 이때 현대상선, 지금의 HMM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부채 비율이 무려 5000%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벌면 빚이 5000원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망한 회사의 표본 같은 수치였죠. 시장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청산해야 했어요. 채권단이 돈 떼이는 걸 감수하고 그냥 문 닫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좀비 기업을 살리기로 결정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직전에 벌어진 한진해운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6위 규모의 한진해운이 2017년 파산하면서 40년간 쌓아온 해운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증발했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 물건을 실어 나를 국적 배가 없어진 겁니다. 전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부두에 쌓이기만 하고 해외로 못 나가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이때 정부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해운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국가 필수 인프라라는 걸요. 유일하게 남은 현대상선마저 무너지면 국가 물류망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위기감, 그래서 필사적인 혈세 투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온갖 명목으로 돈을 쏟아부었어요. 자본 확충, 유동성 지원, 선박 매입,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 돈이 들어갔죠. 총액이 얼마였냐고요? 6조 9천억 원, 반올림하면 딱 7조 원입니다. 이렇게 쏟아부은 돈 당연히 그냥 주는 건 아니었죠. HMM이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단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은 못 받겠으니 회사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정말 기이한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이 약 35% 지분을 갖고 있고요. 해양진흥공사도 비슷하게 35%를 쥐고 있어요. 둘 다 국책금융기관이죠.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통제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이름은 주식회사 HMM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공기업이에요. 실제로 임원 인사나 중요한 경영 결정도 기재부와 해수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HMM 김모 사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하는 상대가 누구냐면요. 재벌 회장님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이고 결국엔 국민인 거예요. 이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본사를 어디에 두든 알아서 결정할 일이죠. 서울이 좋으면 서울, 제주도가 좋으면 제주도에 두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HMM은 다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이라면 따라야 하는 숙명을 가진 회사예요. 세금으로 살려줬다는 건 단순히 돈만 준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이 계약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이전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던 HMM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을 미친 듯이 했고 중국 공장은 멈췄다 돌아가기를 반복하면서 물류가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미국 항구에는 배가 수백 척씩 대기하고 컨테이너는 구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이때 해운사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운임이 폭등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컨테이너 하나 실어 나르는데 2,000달러 받던 게 갑자기 2만 달러로 뛰어 올랐거든요. 10배예요, 10배. HMM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로또였죠. 적자 기업이던 회사가 1년 만에 영업이익 7조 원을 찍어냅니다. 정부가 수년간 쏟아부은 전체 지원금을 딱 1년 만에 벌어들인 거예요. 완전히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생각했겠죠. 이제 됐다. 경영이 정상화됐으니 민간에 팔자. 투입된 세금도 회수하고 정상적인 민간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하림그룹과 매각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림 측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가 생겼죠. 정부는 경영권은 주되 우리가 계속 감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고, 하림은 그럼 진짜 경영권을 주는 게 맞냐며 반발했어요. 결국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HMM은 다시 정부 품으로 돌아왔죠. HMM이 다시 정부 품에 안긴 바로 그 시점, 정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본사의 부산 이전이었어요. 에이, 그냥 회사 위치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부산을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국가 100년 대계의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부산항이 뭡니까? 세계 7위 규모의 거대한 항구예요. 1년에 컨테이너 2,200만 개가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엔 해운사 본사가 거의 없어요. 배는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의사결정은 서울 여의도에서 하는 기묘한 구조죠. 마치 인천공항은 인천에 있는데 항공사는 전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싱가포르나 런던을 보세요. 항만과 해운사 본사, 금융, 보험, 법률 서비스가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선박 금융 담당자가 배 보러 항구 가는데 10분이면 되고, 긴급 회의가 필요하면 관련 기관들이 한 건물에서 모이는 거죠. 정부는 바로 이걸 부산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했고, 해양진흥공사도 부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밌는 건 민간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SK해운, H라인해운 같은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부산 이전을 결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 가치를 본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데 거기 들어가면 사업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인 HMM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대주주인 회사가 국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계획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본사에서 근무하는 육상노조예요. 이들은 머리띠를 묶고 결사 반대 의사를 밝혔죠. 작년 12월 4일 노조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전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이사회 결의도 법적으로 소송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한 거죠. 노조 측 주장도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내세우는 건 영업 효율성입니다. 서울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다 모여 있잖아요. 긴급하게 자금 조달해야 할 때, 파트너사 만나야 할 때 여의도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되는데 부산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직원 900명의 삶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들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에 집을 샀어요. 아이들은 수도권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부산으로 가라고 하니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실제로 노조가 공개한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 우리 부산 가면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런 감성적인 호소를 통해 노조는 자신들이 단순히 회사 이기주의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대중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HMM은 일반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난 특수한 기업이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2016년에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머리띠 묶고 시위하는 그 직원들 이미 7, 8년 전에 실직자가 됐을 겁니다. 현대상선은 청산됐을 테고 900명은 이력서 들고 재취업 시장에서 헤맸겠죠.
그런데 국가가 7조 원을 쏟아부어 회사를 살렸고 그 덕분에 월급 받으며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너희를 살려줄 테니 국가가 필요로 할 때 협조해라. 명시적으로 문서에 쓰여 있진 않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순간 당연히 따라오는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노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생활 불편하니까 부산 안 간다. 안 가면 물류 멈춘다. 이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면 뭡니까? 국가 전체의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고 본인들 출퇴근 편의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더 황당한 건 노조가 내세우는 근거예요. 서울에 있어야 영업 효율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부산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는 싹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믿는 선택적 신뢰 아닌가요? 해수부는 클러스터 효과로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항만 가까이 있으면 선박 관리비도 줄고 긴급 상황 대응도 빨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노조는 이런 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부산을 고집하는 걸까요?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거리 항로예요. 그런데 이 북극 항로의 아시아 쪽 기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부산입니다. 수에즈 운하 거쳐서 빙 돌아가던 기존 경로보다 2주나 짧아지는 게임 체인저예요. 정부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손 놓고 구경만 하게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건 단순히 배가 짐 싣고 내리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런던, 싱가포르처럼 전 세계 해운 산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진짜 허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모여야 해요. 해수부가 정책 결정하고 해양진흥공사가 금융 지원하고 HM 같은 선사가 실제 운영하는 게 한 건물 한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시너지가 나거든요. 실제로 다른 선사들도 이 판을 보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민간 기업들도 정부가 진심이구나 느끼고 베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HMM 이전 시기를 챙길 정도로 이건 국가 정책의 핵심 시그널이 됐어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주주총회에서 본사 이전 안건이 상정되는데요. 국가가 70% 지분을 쥐고 있으니 통과는 거의 확실하죠.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HMM 직원들만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HM이 처리하거든요. 배가 안 움직이면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항구에 쌓이기만 하고 못 나갑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들어와야 할 원자재, 부품도 못 들어오고요. 공급망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부터 타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들고 있는 건 파업 카드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잡은 협박 카드예요.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너희 다 불편해질 거야. 이게 과연 정당한 투쟁일까요? 더 아이러니한 건 노조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다는 겁니다. 배를 타는 해상 노조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반응이 달라요. 본사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바다에서 일하는데 이 말이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결국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건 사무실에서 일하는 육상 노조원 일부라는 얘기거든요. 전체 직원이 아니라 일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물류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경영진은 뭐 하냐고요? 이게 또 답답한 부분이에요. HMM 경영진은 정부와 노조 사이에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대주주인 정부는 이전해라 압박하고 노조는 이전하면 파업이다 위협하니 사장은 아무 결정도 못하고 있어요. 주인 없는 회사의 고질적인 딜레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HMM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운업은 원래 롤러코스터 산업이거든요. 실제로 해운업의 슈퍼사이클은 이미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 한 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운임이 지금은 어떨까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반 토막이 났어요. 작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배를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코로나 때 돈 되니까 선박 발주가 폭주했고 그 배들이 지금 우르르 시장에 쏟아지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순간 운임은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H&M이 쌓아둔 현금이 15조 원쯤 된다고 하는데요. 돈 많이 벌었으니 안전하겠네 라고요? 천만에요. 해운 불황 한번 제대로 오면 그 현금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2016년처럼 운임이 폭락하고 빈배로 바다만 왔다 갔다 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때 또 정부가 살려줄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 노사 갈등으로 H&M 기업 가치가 깎이고 있어요. 포스코나 동원 같은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됐었죠. 그런데 이런 난리치는 회사를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노조가 저렇게 강한데 인수해도 경영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다들 발 빼는 겁니다. 그러면 H&M은 계속 국가 품에 안겨 있어야 하고 만약 다시 위기가 오면요? 그때도 세금으로 살려달라고 할 건가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이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살려줬다. 그런데 은혜를 파업으로 갚더라. 이런 인식이 박히면 끝이에요. 결국 H&M 구성원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요. 7조 원의 세금으로 살아난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짊어진다는 의미예요.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것, 그게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도리입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영역이에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H&M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의 권위가 서느냐, 세금 받은 기업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묻는 시험대예요. 앞으로 또 다른 기업들이 공적 자금을 받게 될 텐데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조의 권리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국가 정책이 우선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